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네. 하나만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네. 혹시 논문이랑 연구지도는, 네. 그게 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에요. 그 졸업 요건에 30학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전공 필수 6학점 3과목 들어야 되고, 네, 교직이랑 선택 합쳐가지고 총 9과목 18학점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공 6학점에 그 합친 거 18학점 더하면 24학점 되죠. 네네. 거기에 논문 4학점에 연구지도가 2학점이거든요. 그래서 6학점을 합쳐가지고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논문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따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논문을 신청할 때 전공으로 신청해야 되긴 하는데 그 세 과목 6학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별개인 거예요. 일단, 네. 네, 전화 다시 걸까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직 과목 추천해 주려고 하고, 추천까지 아니고 그냥 모든 교직 과목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고, 그 교원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쨌든 교직 이론 6과목에 교직 소양 3과목에 교육 실습 들어야 되는 건 알죠? 네네. 그래서 교육봉사 2학점 제외하고 총 20학점인데, 저는 일단 교직 이론 7과목 듣고 교직 소양 3과목 그렇게 해서 다 들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목별로 그냥 뭐 특징이랑 뭐 과제 어떤지랑 꿀팁 같은 거 그냥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학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이거는 할 말이 없고요. 왜냐면은 교수님이 그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수정 선생님 진짜 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나이는 모르겠는데 네,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OT 때 했던 거죠? 네, 저도 OT 때 네. 화면으로는 처음 봤는데, 네, 제 또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교육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영실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원영실 교수님이 하시는. 이분도 음대 출신이에요. 진짜요? 네, 음대에서 가야금인가 검은고인가 막 그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교육학 석사 박사 하시고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 심리학 하셨네요. 네, 이분 특징이 그 막 3주차부터 무슨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그 수업한 내용 관련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에다가 뭔가 댓글을 달게 해요. 그게 한 30% 정도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뭔가 되게 유익하고 이로운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배운 내용이랑 관련된 딱 알맞는 영상을 올리거나 그러면은 네,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이게 시험이 아니라 막 성찰록을 쓰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 보고서. 네, 그래서 조언할 거는 막 좀 사람들이 우울해지거나 좀 슬프거나 막 이제 자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글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수님도 읽으면서 자기도 막 우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을 엉엉 울릴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밝은 얘기를 쓰는 게 좋을 것도 같고, 저는 그 3주차부터 막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무조건 하나는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3주차, 4주차 때 그걸 그냥 안 했거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안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5주차 수업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 과제를 5주차까지만 하고 더 이상 그 뒤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다음에 3주차랑 4주차 안 한 사람들은 응징이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저 완전 쫄아가지고 긴장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성찰록에서 어떻게 저분을 감동시킬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죠. 교육행정미 교육경영이 이분도 수업 진짜 잘 가르치세요. 제 생각에는 잘 가르치는 걸로만 따지면은 교직 과목 중에서는 두 손가락 안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토론 점수가 한 40점 돼요. 그래서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인데, 근데 이게 상대평가일 때는 아무래도 좀 변별력 때문에 조원들끼리 평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 선생님은 열심히 했는데도 막 깎인 게 있어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토론을 총 4번 한데 이 4번 중에 한 3번은 제가 했을 때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차라리 토론에 친한 사람이 한 명 있거나 그랬으면은 차라리 그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토론문 쓰고 이런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의 뭐랄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편이라서 그냥 제가 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도 그냥 제가 다 쓸게요 하고서 그냥 제가 다 주도적으로 했었어요. 상대평가면은 좀 학점에 신경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눈치 싸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신입생들한테. 성적 같은 건 잘 주시나요? 어, 저는 다 A를 받아서 모르겠어요. 장난이고요. 그냥 본인이 잘 하는 수밖에 없죠. 원영실 교수님도 그러시겠죠? 원영실 교수님은 왠지 원영실 교수님이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A0가 있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들 A플로 주실 것 같아요, 원영실 교수님. 그리고 문찬수 교수님은 되게 잘 가르치시고 똑부러지시는 분이라서 좀 A0랑 A 플러스들 사이에서 뭔가 극간 차이가 좀 나는 대로 자를 것 같아요. 이분은 좀 합리적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교육철학 및 교육사가 있는데 이것도 교수님이 2분이세요. 2분이신데 저는 황금중 교수님을 들었고, 일단 황금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수업이 좀 어려운 게 있고 과제가 많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일 때는 그 영상 강의를 올려주시고 매주 그 영상 강의에 대한 성찰록을 쓰게 했어요. 한 페이지씩. 그리고 그 주에 배운 영상의 이론을 섞어서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일단 영상 제한 시간에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안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수업은 다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 과제 성찰록 제출 마감 1시간 전에 다시 부랴부랴 켠 다음에 영상에 막 자막으로 설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감 1시간 전에 그 자막들 보면서 이론 조금 정리하고 막 좀 창의적인 생각 있으면 섞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한데 기말고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교육철학 및 교육사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육관이랑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섞어서 막 보고서를 한 7페이지 쓰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쓴 과제를 참고하면 조금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교육대학원 훅 영상 찍은 다음에 자기소개서 막 공유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한테 팔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한 400 정도 벌었어요. 네. 400이나요? 네. 그걸 파는구나. 네, 사는 분들이 되게, 그래갖고 제 교육대학원 후기 영상 보면은 제 과제 판매하는 오픈카 독방 주소 남겨져 있어요. 진짜요? 네. 신기하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도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황금률 교수님 교육자랑 및 교육사 기말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섞어가지고 이제 뭔가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막 자신의 교육관은 어떤지에 대해 정리하는 건데, 이게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고 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상대평가에서. 박수. 민망하다. 교육과정은 어디 보자. 정하나 교수님도 하시구나. 정하나 교수님은 인기 많은지 모르겠고 양은배 교수님은 일단 인기 많으세요. 왜냐면은 그래도 잘 가르치시거든요. 상대평가일 때도 이분은 중간고사가 중간과제고 기말고사가 시험만 보고 기말과제였거든요, 보고서. 근데 또 별도로 보고서 과제가 3개가 있어요. 토론하고 보고서 쓰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고서만 5번을 쓰게 돼요. 지금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그 독후감 그 책에 관한 과제는 한 3년째 안 바뀌고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은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말 과제는 그 교육과정 지금까지 배운 내용 뭐 적용해가지고 네, 교육 현장에 뭐 어떻게 적용할지랑, 과제가 많긴 했지만 수업도 잘 하시고 나름 유익했던 강의였어요. 정정해야겠다. 이분이 90점 넘으면 무조건 A 학점이고 A 플러스나 A0, A 마이너스 중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상대평가 적용해서 상위 30%한테만 A 플러스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육사회학은 김영미 교수님밖에 없네요. 그 강의 잘하시는 걸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문찬수 교수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랑 교육사회학, 맞아, 교육사회학 김영미 교수님 이 두 분이 강의는 제일 잘하셨어요. 배운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교육사회학 같은 경우는 두 과목 같은 한 과목 배우는 게 진짜 많고 유익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이제 미리 알려준 다음에 보고서 쓰는 식으로 하는데 미리 알려줘도 어려워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과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간고사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일단 답을 맞춰야 이제 기본 점수고 거기에 창의적이고 뭔가 잘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기본 점수에서 플러스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고 잘한 게 있어도 이제 그 답이 일단 방향성이 틀렸으면은 감점이 클 거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을 맞추고 거기서 뭔가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썼다고 했는데 한 문제가 방향성이 살짝 어긋나가지고 안타깝다고 하셨었거든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일단 답부터 맞추고 거기서 플러스로 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사회학은 저 얘기 듣고 지인이 C+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이 A-는 진짜 70%다 A- 주고 30% 안에만 A 플러스 A0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김영미 교수님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나눠서 상대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B뿔이나 C뿔이 뜰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근데 진짜 너무 유익하고 배운 게 많은 강의였어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및 상담 양승민 교수님인데 이분은 항상 인기가 많으세요. 저는 이제 4학기 올라가니까 첫날에 수강 신청하러 딱 들어갔는데 양승민 교수님 생활지도 및 상담 특히 화요일 3, 4교시 같은 경우는 0명으로 마감돼 있더라고요. 저는 저번 학기에 정정기간에 화요일 3, 4교시인가 월요일 3, 4교시 들었었는데 일단 특징이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일 편하게 들었던 강의였어요. 왜냐면은 학생들끼리 토론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토론 때 뭐 친해지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건가? 그리고 저는 상담교육 전공이니까 생활지도 및 상담에서 이제 이거 배우는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들 어떻게 생활지도하고 상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전공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라서 되게 편하게 들은 게 있었고 근데 일단 시험이 없었어가지고 상담이 유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 시킬 때 조장이랑 서기를 정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상대평가니까 조장을 맡아야 그래도 A 플러스 받기에 유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장 아니면 서기? 아무것도 안 맡으면 A 플러스 받기 정말 압도적으로 돋보이지 않는 이상 A 플러스 받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30%만 A 플러스나 A0를 받으니까 어쨌든 조장이 못하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플러스인 거잖아요, 남들보다는. 그래가지고 조장하려는 눈치 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쨌든 학점을 잘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조에. 네. 서로 조장하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저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한 5번 하니까 5명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하는 게 어떻겠냐 했었고 다행히 다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람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가지고 그 토론문 쓰는 거 사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도 그 5번을 다 제가 그냥 주도적으로 쓰고 첨삭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기 끝날 때쯤 교수님이 폭탄 발언으로 좋은 평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5번 거의 다 그냥 제가 보고서 쓰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A 플러스 날로 먹었죠. 보고서를 압도적으로 잘 쓰는 조가 있긴 해요. 그 조별 토론한 거를 진짜 학점에 막 진짜 나는 무조건 조기 졸업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한 조가 보고서를 진짜 열심히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를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수강 신청할 때 가장 빨리 마감되는 수업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들은 7개의 교직 이론 과목이었고 나머지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한 과목 그 김은주 교수님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 있어요. 이게 제가 들어본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은주 교수님의 교육 방법 및 교육 강의 공학이 진짜 뭔가 띵 강의, 명 강의 그렇게 많이들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왜냐면은 아까 제가 김영민 교수님 교육사회학이 두 과목 같은 한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은주 교수님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은 세 과목 같은 한 과목이래요. 그래서 진짜 시키는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본인의 강의력은 되게 좋으시대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에서 A프를 받는다고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A 플러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김은주 교수님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서 A 플러스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대부분의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는다. 뭐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실습 과목인데 교육 실습은 그 학교로 실습 나가는 학기에 들어야 되는 거 알죠? 네, 3학기 때 듣지 않나요? 근데 아마 3학기부터 들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교수님들이 좀 많고 하반기에는 아마 교육 실습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 보자. 네, 이원재 교수님밖에 담당을 안 하네요. 2학기 때는. 왜냐면은 이게 연세대 교육대학원은 대부분 1학기에 실습을 나가거든요. 이제 상반기일 때 그때 나가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교육 실습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4명인가 5명씩 계시고 저는 이희경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이희경 교수님 교육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시연을 하거든요. 그 수업 시연 잘하는 거랑 그 수업 어떻게 할지 그 계획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수업 시연 그 수업 계획서 진짜 꼼꼼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거 A- 받고 나머지 다 올레이플 받으면 되지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그 맞아 제가 교육 시스템 발표 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부터 포기했다가 교수님이 딱 오시는데 그 낯이 익은 분인 거예요. 교육대학원 부원장님이시고 그래서 부원장님이 왜 들어오시지 했는데 자기가 담당 교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행정실에서 조교하고 있으니까 마주칠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이 수업 똑바로 안 하면은 행정실에 막 나 불성실하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수업 시연하면은 이제 막 피드백하거나 질문하거나 막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거의 초반 한 7주 정도는 거의 모든 수업 때마다 한 번씩은 질문이나 피드백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 때도 진짜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행히 그 수업 내용이 되게 창의적이고 좋고 해가지고 잘 받았네요. 그리고 또 그 저랑 친한 음악교육 친구가 2명 있는데 2명 다 이제 교수님한테 되게 뭔가 개선할 점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너무 좋은 수업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좋은데 왜 저렇게 개선할 점이 많지 막 하고 막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둘이 되게 속상해했는데 결국에는 둘 다 A를 받았더라고요. 그 친구들. 그래갖고 네 수업 시연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직 소양 과목인데 와 설명 되게 길었네. 교직 소양 과목 학교폭력 예방의 이해 같은 경우는 서정기 교수님 거 들었고 서정기 교수님은 그 막 회복적 정의라는 이론으로 이제 학교폭력 예방의 이해를 많이 설명을 하세요. 네. 회복적 정의가 뭐냐면 그 지금 정부가 학교폭력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징벌적 엄벌주의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어쨌든 강하게 징계, 강하게 처벌을 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주의인데 이러면은 이제 가해자가 자기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반성을 못하게 되고 처벌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만 생기고 피해자를 오히려 이제 화해로부터 소외시킨다 하니까 어쨌든 그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게 더 먼저다라는 이론이거든요. 대충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설명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좋은 이론인데 16주 내내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익했는데 되게 마음 편하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16주 내내 똑같은 소리를 다른 사례를 들어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대평가되면서 시험이 이제 오픈북이 아닐 거예요. 기말고사가. 그래서 이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고서도 뭐 열심히 쓰면 될 것 같고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교직 실무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이제 현직 교사로 계시고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학개론은 김지영 교수님 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는 이제 연구계획서를 쓰도록 해요. 연구계획서 쓰는 중간고사가 된다고 쳤을 때는 이제 쓰라고 하는 그 목차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랑 분량만 지켰으면은 다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 잘 쓰는 거 소용없고 그냥 지키라고 한 것만 지키면 되고 기말고사는 변별력을 위해서 약술식은 그냥 받아쓰기 잘하면 되고 오픈북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OX 퀴즈에서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4개 틀린 저는 96점으로 A- 받고 이제 OX 2개 틀린 친구는 98점으로 A+ 받고 그래갖고 그 꼼꼼하게 그 책을 잘 찾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 공부 수업을 되게 잘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 많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잘 책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픈북일 경우에는 오픈북 아니면은 뭐 실력이죠. 열심히 외워야죠. 근데 오픈북인 경우에는 이제 천하제일 검색대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PDF 책 PDF로 딴 다음에 PDF에서 검색 기능 OCR 해가지고 문자인식으로 저장한 다음에 키워드 검색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하제일 검색대회가 펼쳐졌어요. 저 때는. 네. 어떻게 이래갖고 저는 이제 교직 이론 7과목이랑 교육 실습이랑 교직 소양 3과목 이렇게 마쳤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네. 저 막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물어보면 안 될까 봐. 아니요. 중간에 물어보지. 4.1은 매번 넘었는데 그 논문 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5차기에 그 연구 보고서만 제출하고 졸업하려고요. 이게 상단교육 논문은 100페이지 되는데 연구 보고서는 진짜 막 20페이지, 25페이지 되는 거 보니까 이거 기말과제 2개 분량밖에 안 되네 하고서 또 이제 선배들이 졸업할 때 쓴 연구 보고서들을 읽어봤는데 한 일주일 밤새면 쓸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냥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5차에 졸업하려고요. 임용을 올해 못 보는 건 너무 아쉽긴 한데 제가 인강도 많이 밀리고 사실 임용을 이번에 조기 졸업이랑 임용 합격을 동시에 해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지금 요즘 되게 일기인 듯한 에세이인 듯한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경험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럼 유튜브도 하시고. 그럴게요. 그래서 어쨌든 글이 써질 때까지 이번 학기는 그냥 논다 생각하고 글을 좀 열심히 논문을 포기하는 만큼 그 논문만큼의 글을 열심히 써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되게 네, 아무튼 그래요. 빨리 쓸. 서양은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